2008년 6월의 어느 아침, 한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인천 강화경찰서를 찾아옵니다. 함께 사는 며느리와 손녀가 전날 아침 이후로 소식이 뚝 끊긴 채 아직까지 집에 오질 않고 있다는데요. 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아침에 길을 나선 모녀. 할머니는 이들을 기다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이른 아침에 서둘러서 경찰서로 향한 겁니다. 며느리와 사이도 좋았고 둘이 잠적할 이유도 없다는 할머니. 이 사고가 난 걸까? 단순 가출일까? 아니면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이 경찰은 이런저런 가능성을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강화도 작은 마을, 사라진 모녀의 행적을 따라가 봅니다. 자, 일단 아침에 며느리와 소녀딸이 같이 나갔어요.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자, 그런데 밤이 돼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도 소식이 없다. 실종이 됐습니다. 네, 이게 2008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인데요. 아침 8시 반부터 한 노인이 강화경찰서에 찾아와서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이 며느리가 윤 씨고 고등학생인 손녀가 있는데 이 둘이 집에 안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이 셋은 강화군의 작은 마을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녀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른 날이랑 다를 바 없이 이 어머니가 차로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같이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본인은 그 사이에 장을 보러 다녀왔다고 하는데 데려다 준 며느리도 들어와야 하는데 집을 들어오지 않고 학교 간 손녀도 감감무소식이었던 겁니다. 또 이 둘 모두 휴대전화도 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밤새 기다리다가요. 너무 불안해지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이 며느리랑 불화도 딱히 없다고 하고 집 나갈 이유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이 실종 2달쯤 전에요. 이 남편, 그러니까 노인에겐 아들이죠. 이 노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이 수억 원대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하, 보험금. 일단 박 변호사님, 네. 손녀딸이 학교에 갔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이라면 가장 확실한 거 학교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데 당연히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학교에 당연히 갔고요. 오전 수업도 마쳤다고 하는데 오후쯤에 엄마가 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오후에 전화를 받고 조퇴를 지금 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이 고2 딸이 공부도 상당히 잘했다고 그러고 이날 또 수행평가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조퇴를 했다는 좀 이상한 점도 있고 다만 집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경찰이 그 보험금 관련된 계좌를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돈이 좀 많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당일 오후 1시쯤에 강화읍 소재 한 은행에서 예금 5억 중에 1억을 인출한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아, 딸은 잘 다니고 있는 학교 잘 가 있는 딸을 갑자기 조퇴를 시키고 현금 1억 원을 갑자기 인출해서 모녀가 사라지고. 뭔가 좀 불안하죠. 근데 이제 경찰이 탐문 수사에 나섰는데 뭔가 좀 특이한 두 무리를 좀 발견을 했어요. 일단 사건 당일날, 사건이라고 실종 당일이라고 할게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찾아갈 때 이 윤 씨가 웬 젊은 남성들하고 같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행원 같은 경우 그 남자의 인상도 기억을 하고 이 돈이 꽤 뭉치가 있으니까 이 트렁크에 실는 것도 도와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불안한 기색이나 뭐 협박을 받거나 이런 기색도 아니고 그냥 농담까지 주고받고 편안해 보였다라는 거고 또 평소에 새롭게 나타난 윤 씨 주변의 인물이 있었는데 원래는 윤 씨가 좀 친척벌인 무속인한 사람하고 가깝게 지냈대요. 근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아니 너한테서 이렇게 막 부적도 쓰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망하게 됐냐라고 하면서 사이가 멀어졌고 대신에 그 자리를 한 30m 정도 떨어진 데서 사는 여성 목사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룹으로 좀 압축이 되겠네요. 앞서 그 은행에 같이 갔던 젊은 남성들 무리 그리고 또 정말 정서적으로 아주 밀착해 있던 그 여성 목사 어느 쪽에 방점을 둬야 됩니까? 일단 이제 이 남성 무리 같은 경우는 그 은행을 방문을 했을 때요. 그 중에 남성 한 명이 이 피해 여성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전혀 긴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이 여성 목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그 피해자들이 실종되기 2달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때 그 이전에 건강이 안 좋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갖다가 해서 상당히 그 의지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주목을 한 거는 이 실종이 나기 바로 직전과 직후에 계속해서 전화를 건 사람이 바로 그 여성 목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윤 씨가 그 단일 그 교회를 갖다 추천을 하기도 하고 또 모아온 사람들을 그 집에서 같이 그 예배도 보고 하고 헌금도 많이 가져왔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윤 씨 같은 경우는 이 현금 이외에도 밭과 이 밭도 있고 인천에 아파트도 있고 상당히 그 부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한 25억 정도 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 여성의 목사가 일부는 아이들하고 공동 소유로 두고 이 예금을 한 은행에다 몰아두라라고 하는 이런 그 이상한 어떤 그 조언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실종 다음 날에 이 여성 목사가 은행에 전화해서 윤 씨가 얼마를 찾아갔었어요?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이 이상한 어떤 그 과정을 봤을 때 이 여성 목사를 당연히 유력한 그 용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럼 진짜 이게 그 종교 문제 혹은 이 여성 목사가 뭐 연관이 있었던 겁니까? 자, 역시 종교 문제가 되면 사실은 수사가 좀 잘 풀렸을 건데 이제 문제가 결정적으로 자동차가 좀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강화군의 한 빌라에서 윤 씨 소유의 자동차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자동차 발견된 곳하고 이 전화기 휴대전화 그 위치 추적하고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그 간다 그러면 자동차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거기에 놔두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뭔가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자동차를 버려두고 한 것으로 보고 경찰은 지금까지 목사하고 지금 종교적 문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잠적을 했을 것이다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했는데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강력 사건이라 하면서 수사를 전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실종자 모녀의 모습이고요. 자, 오른쪽에 전신이 나와 있는 저것이 지금 용의자의 몽타주인데요. 자, 그렇다면 경찰에 이 여성 목사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경찰의 이 수사 방향이 그 은행에 같이 갔었던 청년들로 확 틀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몽타주가 그때 그 20대 남성을 봤던 은행 직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서 만든 겁니다. 저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인근에 뭐 우범자라든가 이런 한 300여 명 가량을 추려서 탐문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실종 14일 만에 모녀는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강화도의 한 수로에서 발견이 됐고 이제 어머니는 하늘을 보고 좀 반듯하게 누워 있고 딸은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고 사인은 두 사람 다 질식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이 시신들이 발견된 장소가 수로긴 한데 갈대밭이 우거지고 일반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그 일대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곳이었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 피해자가 살던 곳이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수상한 정말 외부인이 뭐 외지인이 들락날락하면은 금방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알아채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도 이제 이 마을 같은 경우는 120명으로 이루어진 그 경주 김씨 집성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서로 친인척 관계가 돼서 그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 있을 정도도 다 아는 그런 사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런 차가 이렇게 오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 눈에 많이 띄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한 노인이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그 사건이 발생되기 바로 직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차가 한 대 있다가 딱 그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그 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상당히 그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이 차량 번호를 적어놨대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그 차량 번호를 조회를 해보니까 차주가 이 피해자 윤 씨의 이웃집에 살던 26살 청년이고요. 그 사건 직전에 중고차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 이 사람의 대포폰을 사용을 했는데 그 직전 통화 내역에 114가 있는데 어디에 통화를 했는가를 보니까 바로 실종되었었던 그 윤 씨 딸의 학교 전화번호를 문의한 사실이 드러나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야, 지금 자 정리해 볼게요.
낯선 차량, 그 차량 번호를 어르신이 이거 적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눈썰미. 그래서 그걸 역추적해서 했더니 그 어떤 남성이 있었고 그 대포폰의 통화 내역을 봤더니 114. 자, 그런데 그 114를 물어봤던 게 바로 그 실종됐던 하지만 시신으로 발견된 딸이 다니는 학교의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114로. 이 남성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조사가 들어가니까 이 남성이 곧바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범까지 술술 불었는데 이 알고 보니까 4인조 남성 강도단이었습니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20대 남성 4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윤 씨랑 500m 정도 떨어진 집에서 살던 이웃이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굉장히 친밀하게 왕래하고 지낸 사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 씨가 굉장히 부유하다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 사망보험금 나왔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이 주범이 한탕하자면서 범행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윤 씨 집을 방문해서 하루 일과를 다 체크하고 이 범행에 사용할 중고차를 구입을 한 거죠. 이 차량이 바로 노인이 봤던 차량이고 낯선 차량이니까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당일의 행적인데요. 이 딸의 학교를 데려다주고 돌아가던 윤 씨를 덮쳐서 이 1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씨가 이제 1억 원을 인출하면서 돌발 행동을 할 걸 좀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질로 잡기 위해서 우선 딸을 조퇴시켜서 데려오도록 합니다. 하지만 인출 후에도 놓아주지 않고 차량 안에서 결국 윤 씨를 살해했습니다. 당시 윤 씨가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하는데 남편 보고 싶지 않냐고 하면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또 딸 역시도 살해를 당했고요. 그렇게 1억 원을 빼앗아서요. 서울 가서 유흥비로 모두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제가 이제 뭐 이 프로그램 진행상 처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척을 하면서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지만 박 변호사님, 네, 이 자식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너무나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너무 참혹해서 저희가 차마 방송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신상을 아직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범죄만 했을까요? 이 4인조 강도단이죠. 강도 살인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게 2년 전에 살인 사건도 연관성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무리 중에 한 명이 이것들끼리 싸우다가 자백을 하게 된 거예요. 2년 전에 이 무리 중에 이복 여동생을 살해를 해서 돈을 얻어내고 안매장을 했다. 그 친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경찰이 안매장한 곳을 확인해 보니까 시신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살인 사건도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결국 3명은 무기징역이 되고 1명은 이제 직접 가담 안 했다고 해서 5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은 모녀 둘을 살해하고 이 4인조 강도단 자기 그 그룹 내에 이복 여동생도 또 살해. 그러니까 결국 셋을 살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게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가 이 돈만 찾아주면은 그래도 우리를 죽일 것 같지는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처음 초등 수사를 할 때 목사에 너무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이 그 어떤 그 수사 속도가 좀 지연을 한 것이 상당히 안타깝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은행에서 이 들어갔을 때 그 딸 아이를 학교에서 불러내가지고 차에다 놔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여성이 나 납치당했다라고 이렇게 고함을 쳤으면 최소한도 본인은 살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이 범인들이 그 자신의 어떤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이를 갖다가 또 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건이 끝나고 하는 얘기고 그렇죠. 그 당시에 자기 자식이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어머니가 나 이게 납치당했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정말 이해가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정말 이 두 모녀 자기 남편이 2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또 아내와 딸이 이렇게 사망하는 이런 사항이 된 것은 정말 이 범인들 그야말로 악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